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식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한당이 바른정당 일부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이다, 이쪽에는 또 자한당 이렇게 있고 다 있는데, 이 정당들이 색깔대로 다시 정립하고 다시 갈라지고 흩어지고 해서 모여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소식 하나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인권 유린다 해가지고 CNN에서 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MH그룹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CNN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것을 보고 국내 언론 방송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 가지고 이건 물타기성인가 이런 정도 보도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 인권 유린이 포인트를 딴 데다 맞추는 거예요. 차고 뭐 바닥에서 생활을 해서 뭐 어쩌고 그것은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 모양이 다 그렇다 뭐 등등 하고 뭐 매트리스를 넣어줬니 이래 싸는 거예요. 인권 유린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인권 유린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 4회 이 강행군을 해서 공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주 4회 공판을 하고, 또 그리고 그 현재 그 옥중 그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연세도 있고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사방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부전 쪽에 문제가 있다,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신장이 문제 있는 거,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늘 그전에 알려졌잖아요. 역류성 뭐 식도염 등등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런 상태인데도 주사에 강행을 한다. 이것이 인권 유린이다. 이런 것이 초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재발부됐잖아요. 구속영장이 또 재발부됐다는 거.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인권 유린, 인권 침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거기서 나온 이야기죠. 이제 그와 별도로 병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갑니다. 그럼 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것이 이제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 인권 초점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찍어 보니까 뭐 이상이 어떻게 탁 나온다. 이거 심각한 거죠. 원래 만성적인 이 질환들은요, 찍어서 딱 이 병이다 하고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 그냥 급성으로 다치고 뭐하고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게 뭐가 딱 드러나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막 진행돼서 나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만성이라는 것은 딱 드러나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 부분 이제 그렇고요. 아무튼 이것이 지금 초점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보도도 합니다. 그 박근혜 측에서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MH그룹인가 뭐 나서고 CNN이 방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하고 법에 호소하고, 아니면 언론에 호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억울한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안 되면 또 해외 이 언론에 호소할 수도 있고, 해외 정치인한테 호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뭐 잘못돼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인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다 하는 거, 이런 것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전 세계 누구라도 다 호소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게 안 하는 게 잘못이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꽈배기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누구한테 알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리저리 활동하고 그런 거는 있을지라도 이제 그게 아니고, MH그룹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MH그룹이
몇 달 전부터 이 부분을 살피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이제 자료 수집한다고 하다 보면은 또 관계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또 이야기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이 하고 그게 뭐 잘못됐어요? 정당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에서는 21일 그 토요일 아닙니까? 그 마로니에 광장에서 또 2시에 오후 2시죠. 태극기 집회한다고 이렇게 하네요. 이번에는 이제 또 분위기가 또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바로 자한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려는 거 왜 그렇게 하려 하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전국의 정당들 이 판세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정당들 이 구조는 한마디로 엉격거리 만들어진 거예요. 엉격거리. 그래서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뭔가 이제 정립이 돼야 돼요. 다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정당이란 뭡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이 비슷하고 혹은 행동하는 것이 뜻이 조금 비슷하고 어떤 지역 기반 같은 거 이런 것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정당의 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질적이면 정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파정당 하면 우파정당, 좌파정당 하면 좌파정당, 뭔가 지역에 따라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모이고 흩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자한당 아니 우파정당 이거 다시 지금 이렇게 끌어모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지대, 그리고 또 반대편 이렇게 지금 새로 정립이 돼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내보내고 출당시키고 탄핵을 해가지고 당을 쪼개고 나간 사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거에 대비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한당 당론이고 홍 대표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확실한 건 있어요. 뭐가 있냐? 박 전 대통령 그렇다고 뭐 나오고 할 일 없습니다. 자한당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 그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오고 그런 당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름이야 뭐 새누리에서 자한당이라고 바뀌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 굳이 다수가 나가시오 해가지고 제명한다면 제명 당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확실하게 마음 정할 수 있어요. 자한당 지지할 사람 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하는 것이죠. 큰 보수 우파 또 국민들 단합 물 건너 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이제 단합한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보다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그리고 탄핵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탄핵을 하긴 했어도 얼떨결에 이제 한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때 워낙에 막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언론이 그와 같이 보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뜻을 원래대로 모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전부 그냥 쪼개고 하다 보면 하나도 남고 모일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조금 연관이 있으면 이렇게 모인 게 좋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탄핵을 의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한당 근처에 가지 말고 따로 제3지대에서 그냥 나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당 인기 뭐 다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그게 모이라 이 말이에요. 제3당으로. 이제 그 제3당에서 현재 머무르 있는 사람 중에도 나는 그래도 여기서 있으면 안 돼 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민주당 내 성향 안 맞네 하면 좀 중간지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흩어지고 모이고 해서 색깔 분명히 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보수우파 또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고 패를 버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3지대 정당이 색깔이 애매해졌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국민이 표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하게 그 당이 딱 주도권 잡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뭔가 인기가 없어져. 그러면은 그 표심이 우파 또 정당으로 딱 몰리고, 우파 정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여론이고 뭐고 애매하고 막 좀 그러니까 뭔가 저쪽에서 좀 끌어당겨 가지고 이 자한당 국회의원 숫자를 조금 늘려보면 안 낫겠나. 그럼 6월 선거에 좀 도움 안 되겠나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내년 6월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되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늘 여론 바뀌고 분위기 바뀌고 싫든 좋든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 또 바뀌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냥 뭐 짧은 시각으로 여기 눈치 보고 저리 이래 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길게 잡고 선을 분명히 나가면 오히려 더 우파 국민들 결집하기 안 낫겠냐 이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출당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밀어붙이면 그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뜻을 분명히 해야죠. 나와서 오히려 그때는 뭐 대한애국당이 됐든 어떤 당을 딱 잡고 지지하고 그렇게 모은 게 나아요. 그럼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할 국민들도 지지해 줄 거고, 또 다수는 또 현실적으로 또 어디 하면 또 그쪽 지지할 거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거 지지하면 돼요. 사실 뭐 보수우파 조금 덩어리 커가지고 모인들 뭐 별 수 있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요. 매가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저 민주당에서 자기들 길게 포석해 가지고 이 정책을 탁탁탁 바꾸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면서 꾸며가잖아요. 또 언론은 언론대로 그 막 뒷받침해서 보도하고, 여기에서 뭔가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제동을 걸고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뿐입니다. 그것도 누가 할 수 있냐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민들 떠들어도 그건 안 되거든요. 표를 관리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당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가 테두리에서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 의하면서 국민들이 딱 단합해서 표를 탁 찍어서 우파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낸다 이러려면은 색깔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수당도 뜻이 분명하면 거기 찍어야죠. 지금 우파 정당 중에 뭐 대한애국당이다 뭐 새누리당도 또 있네요. 그래 뜻이 분명하고 활동이 분명한 표 얻을 거예요. 10표를 얻더라도 얻는 것이고, 거기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표 많이 찍으면은 그 표 숫자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정당들은 색깔 분명히 하면 되고, 아무튼 간에 지금 저 자한당은 바른정당 일부를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당을 좀 키우고, 그리고 6월 선거 때요. 6월 선거 때 후보를 하나씩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상남북도 뭐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그래도 전통적인 터밭이었으니까 그걸 좀 지켜야 되겠다 이거죠. 한 명씩 내 가지고. 안 그러면 경상남도고 뭐 부산이고 이런 데도 민주당한테 뺏길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지방선거라는 것은 그 출마자들이 거의 이제 탄핵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만 한 명씩 내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다 뭐 시도지사 뭐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이 나갈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아까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탄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여서 후보를 하나씩 내면 그래도 우파 국민들이 안 찍어주겠냐 표를, 그럼 승리 안 하겠냐, 이런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계산을 한다면 더더욱 6월 달에 아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그 뭐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이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오히려 당의 색깔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냐 이 말이죠. 너무 그냥 딱 갈라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실이니까 그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 이제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전 쪽이 문제가 있다,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신장이 문제 있는 거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늘 그전에 알려졌잖아요. 역류성 뭐 식도염 등등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런 상태인데도 주사에 강행을 한다. 이것이 인권 유리다. 이런 것이 초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재발부됐잖아요. 구속영장이 또 재발부됐다는 거,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인권 유린, 인권 침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거기서 나온 이야기죠. 이제 그와 별도로 병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갑니다. 그럼 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것이 이제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 인권 초점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뭐 이상이 어떻게 탁 나온다. 이거 심각한 거죠. 원래 만성적인 이 질환들은요, 찍어서 딱 이 병이 하고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 그냥 급성으로 다치고 뭐하고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게 뭐가 딱 드러나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막 진행돼서 나을 수가 없어요. 만성이라는 것은 딱 드러나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 부분 이제 그렇고요. 아무튼 이것이 지금 초점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보도도 합니다. 그 박근혜 측에서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MH그룹인가 뭐 나서고 CNN이 방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하고 법에 호소하고 아니면 언론에 호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억울한 측에서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안 되면 또 해외 이 언론에 호소할 수도 있고 해외 정치인한테 호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뭐 잘못돼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인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다 하는 거, 이런 것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전 세계 누구라도 다 호소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게 안 하는 게 잘못이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꽈배기 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누구한테 알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리저리 활동하고 그런 거는 있을지라도 이제 그게 아니고 MH그룹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MH그룹이 그보다는 그 방법보다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그리고 탄핵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탄핵을 하긴 해서도 얼떨결에 이제 한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때 워낙에 막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언론이 그와 같이 보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뜻을 원래대로 모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전부 그냥 쪼개고 하다 보면 하나도 남고 모일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조금 연관이 있으면 이렇게 모인 게 좋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탄핵을 의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한당 근처에 가지 말고 따로 제3지대에서 그냥 나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당 인기 뭐 다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이라 이 말이에요. 제3당으로. 이제 그 제3당에서 현재 머무르 있는 사람 중에도 나는 그래도 여기서 있으면 안 돼 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민주당 내 성향 안 맞네 하면 좀 중간지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흩어지고 모이고 해서 색깔 분명히 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보수파 또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고 패를 버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3지대 정당이 색깔이 애매해졌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국민이 표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하게 그 당이 딱 주도권 잡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뭔가 인기가 없어져. 그러면은 그 표심이 우파 또 정당으로 딱 몰리고, 우파 정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여론이고 뭐고 애매하고 막 좀 그러니까 뭔가 저쪽에서 좀 끌어당겨 가지고 이 자한당 국회의원 숫자를 조금 늘려보면 안 낫겠나. 그럼 6월 선거에 좀 도움 안 되겠나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내년 6월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되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늘 여론 바뀌고 분위기 바뀌고 싫든 좋든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 또 바뀌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냥 뭐 짧은 시각으로 여기 눈치 보고 저리 이래 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길게 잡고 선을 분명히 나가면 오히려 더 되든 저렇게 되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이다 이쪽에는 또 자한당 이렇게 있고 다 있는데, 이 정당들이 색깔대로 다시 정립하고 다시 갈라지고 흩어지고 해서 모여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소식 하나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인권 유린다 해가지고 CNN에서 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MH그룹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CNN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것을 보고 국내 언론 방송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 가지고 이건 물타기성인가 이런 정도 보도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 인권 유린이 포인트를 딴 데다 맞추는 거예요. 차고 뭐 바닥에서 생활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 모양이 다 그렇다 뭐 등등 하고, 뭐 매트리스를 넣어줬니 이래 싸는 거예요. 인권 유린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인권 유린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 4회 이 강행군을 해서 공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주 4회 공판을 하고, 또 그리고 그 현재 그 옥중 그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연세도 있고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사방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부전 쪽에 문제가 있다,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신장이 문제 있는 거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늘 그전에 알려졌잖아요. 역류성 뭐 식도염 등등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런 상태인데도 주사에 강행을 한다. 이것이 인권 유린이다. 이런 것이 초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재발부됐잖아요. 구속영장이 또 재발부됐다는 거,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인권 유린, 인권 침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거기서 나온 이야기죠. 이제 그와 별도로 병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갑니다. 그럼 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것이 이제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 인권 초점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찍어 보니까 뭐 이상이 어떻게 탁 나온다. 이거 심각한 거죠. 원래 만성적인 이 질환들은요, 찍어서 딱 이 병이 하고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 그냥 급성으로 다치고 뭐하고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게 뭐가 딱 드러나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막 진행돼서 나을 수가 없어요. 만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뭔가 인기가 없어져. 그러면은 그 표심이 우파 또 정당으로 딱 몰리고, 우파 정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여론이고 뭐고 애매하고 막 좀 그러니까 뭔가 저쪽에서 좀 끌어당겨 가지고 이 자한당 국회의원 숫자를 조금 늘려보면 안 낫겠나. 그럼 6월 선거에 좀 도움 안 되겠나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내년 6월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되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늘 여론 바뀌고 분위기 바뀌고 싫든 좋든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 또 바뀌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냥 뭐 짧은 시각으로 여기 눈치 보고 저리 이래 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길게 잡고 선을 분명히 나가면 오히려 더 우파 국민들 결집하기 안 낫겠냐 이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출당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밀어붙이면 그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뜻을 분명히 해야죠. 나와서 오히려 그때는 뭐 대한애국당이 됐든 어떤 당을 딱 잡고 지지하고 그렇게 모은 게 나아요. 그럼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할 국민들도 지지해 줄 거고, 또 다수는 또 현실적으로 또 어디 하면 또 그쪽 지지할 거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거 지지하면 돼요. 사실 뭐 보수파 조금 덩어리 커가지고 모인들 뭐 별 수 있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요. 매가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저 민주당에서 자기들 길게 포석해 가지고 이 정책을 탁탁탁 바꾸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면서 꾸며가잖아요. 또 언론은 언론대로 그 막 뒷받침해서 보도하고, 여기에서 뭔가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제동을 걸고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뿐입니다. 그것도 누가 할 수 있냐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민들 떠들어도 그건 안 되거든요. 표를 관리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당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가 테두리에서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 의하면서 국민들이 딱 단합해서 표를 탁 찍어서 우파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낸다 이러려면은 색깔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수당도 뜻이 분명하면 거기 찍어야죠. 지금 우파 정당 중에 뭐 대한애국당이다 뭐 새누리당도 또 있네요. 그래